네, 안녕하십니까. 토토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경기부터 일요일 새벽 경기까지 커버하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김조교가 이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힘이 되는 여러분들의 응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실제 경기 시간과 제가 영상을 커버하는 이 분석 영상 시간에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이가 그만큼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간격을 줄여보고자 이렇게 스터디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터디방에서는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의견 외에도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터디방의 의미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그리고 더 소중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스터디방 가시면은, 저희 지금 못 올린 것도 좀 많은데, 이렇게 고수님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차이 분석 영상과 제 영상에 제 스터디방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수님들 계속해서 의견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스터디방 현재 지금 270명이 아니라 280명 넘었고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 3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한 달 만 원, 한 달 만 원입니다. 만 원. 이 만 원 이상한 데 가셔갖고 막 3만 원, 뭐 6만 원, 막 이런 데 가서 어설프게 뭐 한두 포 이렇게 받지 마시고 저희 전 경기 커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없으면 의견 못 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넉넉하면 충분히 조합하실 수 있도록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제 홈에 가시면 아유 지금 오랜만에 가서 여기 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가입 말고 아니면 요 게시물에 가셔서 댓글에 요거 클릭하시면 저랑 바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좋아요 1초도 안 걸리는 좋아요 한 번 정도는 꼭 눌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SK 대 서울 삼성 경기입니다. 현재 중위권 두 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서울 더비, 서울 SK가 조금 더 완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 보셔도 서울 SK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서울 삼성이 조금 흐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SK 같은 경우는 직전 동아시아 경기에서 홈에서 또 이 우츠노미야 브렉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말씀을 드려보면 이 다음날 홈에서 울산 모비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서울 SK 거기에 최근 동아시아 리그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도 2연승 기록하는 흐름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밀원이 트리플 더블급 활약으로 중심 잘 잡고 있고요. 먼루와 김낙현의 조화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이 3연승을 달리면서 경기 운영도도 완성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서울 삼성 이 원정이긴 하지만 오늘도 서울 SK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서울 SK 승 보면서 스무페 구간의 저희 스터디방에 은땡님이었나 인땡님이었나 이 연속 5일째 5국 승무패 구간 요거를 연속 5일째 맞추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잘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서울 SK 승, 승호패 구간의 그리고 이 경기는, 네. 핸디 패스하고, 언어버, 오버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대 안양정관장 경기입니다. 현재 안양정관장 시즌 2위, 한국가스공사 시즌 9위 달리고 있고요. 그래도 맞대결에선 다행인 게 5대5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 안양정관장 6승 4패,
한국가스공사 5승 5패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비슷비슷한데 안양정관장이 최근 좀 패배가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안양정관장의 흐름이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드려보면 이 한국가스공사 최근 2경기 연속 접전, 네,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 집중력에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이 홈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안양 정관장 직전 경기에서 이 수비 강도 끌어올리면서 역전승 만들어냈고요. 이 박지훈과 조니 오브라이언를 중심으로 승부처 대응력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안양 정관장의 승, 이 경기도 승호패 구간의 무 보면서 2.5마엔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 여자농구입니다. 하나은행 대 KB스타즈. 보시면은 하나은행 시즌 1위 달리고 있고요. 아직 별로 안 됐지만 그리고 KB스타즈 그래도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살펴보시면은 KB스타즈가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하나은행이 지금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경기 좀 재미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드려보면 이 하나은행 현재 홈에서 4연승 기록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이 직전 경기에서 연승이 끊기면서 외곽 효율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긴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의존도가 높은 공격 흐름도 다소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이 다음날 원정에서 BNK 썸을 만나는 일정을 위해 힘을 분산해야 하는 이 KB스타즈, 이 박지수 복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이 허예은과 강희슬 중심으로 공격 분산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박지수가 지난 복귀 전보다 출전 시간을 늘린다 하면 컨디션도 올라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KB스타즈의 승 대신 이것도 수급회 구간의 무 한번 같이 가면서 1.5마엔 승 보면서 이 경기 좀 애매한데 기준점이 많이 낮춰서 그래도 여자농구는 언더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이번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자 V리그 현대캐피탈 대 OK저축은행 중상위권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캐피탈이 7승 3패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현대캐피탈 직전 대한항공전의 패배로 이 연승이 끊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트 내용 접점이었고 홈으로 돌아와서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수봉과 레오의 공격 효율 잘 유지되고 있고 이 황승빈 세터의 경기 감각도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OK저축은행 이 3연승의 흐름이지만 원정 3연패로 원정 경기력의 기복이 심했고요. 이 디미트로프가 체력적인 문제점을 직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현대캐피탈의 승 핸디 패스하고 이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V리그 여자 배구고 한국생명 시즌 4위, 페퍼저축은행 시즌 6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 살펴보시면은 6승 4패로 흥국생명이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살펴보시면 흥국생명 대비 페퍼저축은행이 오히려 너무 안 좋아서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예측 드려보면 흥국생명 직전 경기에서 이 연패 끊으면서 공격과 블로킹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이 레베카와 정윤주를 중심으로 이 득점 루트가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이 피치와 이다현의 존재감도 뚜렷하게 보여주었던 경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지금 7연패 속에서 리시브 불안 그리고 원정 5연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라운드 상승세와 달리 2라운드에서 흔들리면서 이 분위기와 자신감이 떨어진 페퍼저축은행 오늘도 그 흐름을 뒤집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흥국생명의 승 보면서 오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농구 오랜만에 두 경기네요.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 어쨌든 이번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즌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맞대결에서 그래도 삼성생명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살펴보면 두 팀 다 모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위권들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생명 3연패의 흐름이긴 하지만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상대전에서 강점을 보여준 이해란을 중심으로 이 공격 옵션 잘 유지되고 있고요. 직접 맞대결에서도 이 수비 집중력과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신한은행은 이 3연패 속에 이 극심한 외곽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원정에서도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삼성생명의 승 보면서 이 경기도 한번 또 승호패 구간의 무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디 3.5마인 정도는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여자 농구죠. 여자 농구니까 핸디 패스하고 이 경기 감히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농구 부산 KCC 대 고양 소노입니다. 현재 부산 KCC 시즌 3위, 고양 소노 시즌 8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살펴보시면 부산 KCC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 10경기도 부산 KCC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드려보면 이 다음날 홈에서 수원 KT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산 KCC 이 최준용, 장재석, 홍교창의 부상으로 이 스몰 라인업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 소노가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안정적으로 고양 소노의 프렘 보면서 이 경기도 스모페 구간의 5 보면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후 축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수강생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꼭 좋아요 한 번 정도씩은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토요일 첫 경기는 호주 리그로 시작을 하긴 하네요. 이 뉴캐슬 제츠 대 시드니 FC 경기입니다. 어, 이 원정팀 시드니 FC 득점 루트가 다양한 상황이고요. 이 캄푸차노 보니아를 중심으로 마무리 완성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시드니 FC의 득점 폭발력이 뉴캐슬 제츠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에 주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시드니 FC의 승, 핸디 무 그리고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멜버른 빅토리 대 멜버른 시티 경기입니다. 둘 다 좀 헷갈리죠, 이름이. 이 멜버른 빅토리의 이 라인 간격 붕괴가 언제 터지냐가 오늘 경기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지점에서 멜버른 시티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가장 치명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쿠엔이 한 번만 자유를 얻으면 이 전개가 단숨에 박스 앞까지 연결되면서 이 레키와 카푸토의 타이밍 플레이가 득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멜버른 시티의 승 그리고 1프렌 이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퍼스글로리 대 원정팀 애들레이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전술적 상승도 있겠지만 결국 장거리 원정 피로가 만든 이 한 박자의 차이가 반 박자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퍼스글로리 단단히 잠근 블록 위에서 타가트의 마무리로 결론을 내기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 장점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퍼스글로리의 프랜슨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보시면은 경기입니다. 블랙번 대 미럴 경기고요. 제가 잠깐 뭐 확인할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확인 끝났습니다. 네, 블랙번 대 미럴 경기입니다.
현재 이 경기 블랙번의 전진 압박이 이 성공보다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글리의 침투 타이밍이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이 전환 패턴 한 방으로도 이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번의 경합, 루몽고의 차단만 유지되면 이 미러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러의 승 보면서 프렌의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프렌의 동그라미 2개 오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프레스턴 대 노리치 시티 경기입니다. 이 프레스턴 이 압박과 세트피스로 꾸준히 상대를 두드리면서 90분 내내 노리치 시티를 두드리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리치 시티 수비 조직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약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프레스턴의 승, 그리고 만약에 핸디 보고 싶으시면 노리치 시티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스햄튼 대 코번트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세컨볼 경쟁력에서 흔들리는 쪽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번트리가 전진 타이밍 올려서 세컨볼 한 박자 빨리 찍는 순간 득점기에 연속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이 경기 코번트리 프렌의 동그라미 2개 드리면서 오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캐슬 대 첼시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이 첼시 풀백 라인이 흔들릴 때 이 센터백 커버로 버티려 하겠지만 그 순간 박스 안이 비면서 치명타를 맞는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이 고든의 측면 돌파, 그 약점을 찌르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뉴캐슬 프렌의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리가 오비에도 대 셀타 경기입니다. 이 셀타 비고 대 오비에도 경기인데요. 이 셀타 비고 같은 경우는 이 아스파스의 날카로운 침투로 라인을 흔들고 이 듀란의 직선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계속해서 찌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홈팀 오비에도 실점 누적이 만든 불안이 크기 때문에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다시 찬스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셀타 비고의 승 말씀을 드려보면서 핸디는 무정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경기입니다. 이 홈팀 슈투트가르트는 이 호펜하임을 상대로 이 상대 수비 시선을 끌어당기고 파생되는 빈 공간을 찌르는 설계가 확실한 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호펜하임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이 단절되면서 수비만 하다가 끝나는 흐름으로 이 경기가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투트가르트의 루엘링이 만든 틈을 데미로비치가 마감한다는 전개에 주목하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승 보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핸디는 오늘 좀 분데스리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 마이르가 패스 한 번으로 박스까지 단숨에 연결해 버릴 수 있는 구조가 예측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빈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컷백이 반복되면서 이 아무라의 마무리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부르크의 그리포의 킥 그리고 세트피스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흐름이 밀리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불프스부르크의 승, 다만 핸디로 가면 프라이부르크의 승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 대 브레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 브레멘이 밀어붙일수록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 칼날이 더욱 예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키치의 킬패스, 쾌메르의 침투가 한 번만 맞아도 이 흐름이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멘의 뒷공간 관리가 무너지면서 이 경기 내용이 악몽처럼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승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핸디는 브레멘의 1%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틸른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입니다. 홈팀 킬른, 이 미러 매치업에서 마르텔의 대각 침투를 기점으로 이 박스 앞 균열을 만드는 설계가 분명하게 정착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터에게 어시스트가 꽂히는 장면이 한 번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경기 흐름이 킬른에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킬른의 승, 핸디는 굳이 핸디까지 가시고 싶으면 우니온 베를린의 1프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이 전진 패스와 세트 피스 루틴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대의 균열이 생기면 바로 득점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전력적 전력이 충분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미들블록이 흔들리는 순간 프랑크푸르트가 승부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승, 다만 핸디 가져가면 함부르크의 승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도 오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내일 새벽 경기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또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이다 보니까 새벽 축구가 꽤 많은데요. 그래도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면서 이 경기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톨 대 미들즈브러 경기입니다. 현재 이 브리스톨은 공격 자원 개별 퀄리티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선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에 팀 간격이 먼저 무너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들즈브러처럼 전진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팀을 만나게 되면 실점 루트가 너무나 빠르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미들즈브러의 승, 다만 핸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브리스톨의 1프렌 정도 보시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찰턴 대 옥스퍼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술적으로 찰튼이 공략해야 할 약점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티가 10번 존에서 전진 드리블로 간격을 찢는 순간 이 찰튼이 찬스의 질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찰튼의 승 보고 있고요. 핸디 가져가실 분들 옥스퍼드의 1프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더비 카운티 대 포츠머스 경기입니다. 이 원정팀 포츠머스의 탈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 이 홈팀의 더비 카운티가 압박으로 찍어 누르면서 박스 근처에서 찬스가 눈덩이처럼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예측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더비 카운티의 승, 그리고 핸디 가져가실 분들 1프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경기 더비 카운티의 승, 핸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헐시티 대 웨스트로 브로미치 경기입니다. 이 경기 홈팀의 헐시티가 득점 루트 명확하게 갖고 있고 이 상대의 수비 간격 문제를 정면으로 공략하기 좋은 상성의 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게라티의 라인 브레이킹 드리블과 라칸돌라의 측면 스피드가 맞물리는 순간 찬스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웨스트로 브로미치를 헐시티가 무찌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헐시티의 승, 그리고 1프렌 승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스위치 대 셰필드 웬즈데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 원정팀인 셰필드 웬즈데이의 좌측 하프스페이스 약점이 너무나 선명한 상황입니다. 이 홈팀 입스위치가 그 구간을 교묘하게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 이 데 아라스카에따의 침투 타이밍 그리고 컵백 전개가 꽂히기만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작동만 된다 하더라도 경기 분위기가 입스위치로 가져가면서 입스위치의 승, 1프렌 승에 동그라미 2개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똥배당이라서 아무도 안 가져가실 것 같고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퀸즈파크 대 레스터시티 경기입니다. 원정팀 레스터시티가 이 전반에 살짝의 주도권을 잡아간다 하더라도 이 후반에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라는 약점이 변수로 크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홈팀 퀸즈파크가 무리하게 점유를 가져가기보다는 세트피스 한 방에 승부를 거는 편이 조금 더 현실적인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퀸즈파크의 승 보면서 이 경기 1프렌
레스터 시티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버밍엄 시티 경기입니다. 홈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초반 강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팀 버밍엄 시티의 이 백승호와 그레이의 조합으로 그 공간을 빠르게 점령하면 포르아시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연결이 되면서 오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버밍엄 시티의 승 보면서 1프렌 동그라미 2개의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포드 대 스토크시티 경기입니다. 현재 홈팀 와포드는 이 3백을 세워도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틈이 파이널 서드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준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살아나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스토크시티의 승리 시나리오가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스토크시티의 승, 1프렌 승의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들이 이제 또 나올 텐데 프리미어리그 보겠습니다. 본머스 대 번리 중하위권 경기고요. 최근 흐름이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면 이 경기는 이 원정팀 번리 하프스페이스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약점이 구조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구간이 열리면 수비 블록이 쉽게 찢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홈팀 본머스 이 클라이비 비베르트의 연결과 이 세메뉴의 돌파가 맞물리면서 컵백 루트에서 고급 찬스를 누적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본머스의 승, 그리고 핸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마인까지 승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오늘 어렵지만 의견 다시 드려보면 본머스의 승, 1마인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이튼 대 썬더랜드 경기입니다. 현재 썬더랜드의 라인 간격 붕괴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내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테와 그루다가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브라이튼 슈팅과 마지막 패스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1마인 승까지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시티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현재 리그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기, 이 3백의 역공간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맨시티가 박스 앞에서 리듬을 쥐는 순간 이 홀란드의 마무리로 승부가 빠르게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 맨시티의 승 가실 분은 없겠죠. 통배당 1마인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이 경기 언어버는 패스하고 이 경기 가장 안정적으로 1마인 정도 승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 대 브렌트포드 경기입니다. 현재 울버햄튼 1승이 없지만 22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14점 차라는 현실 때문에 이번 홈에서 동기부여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하위권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하위권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경기 전술보다는 동기부여가 경기 강도를 올리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이 생존과 경제적 현실이 직결된 상황이라서 홈에서 한 번은 반드시 결과를 잡으려는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으로 버티고 기회를 한 번만 잡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1프렌 정도 동그라미 2개 드리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리가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현재 이 홈팀 레반테는 버티는 수비를 세워도 이 파이널 서드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쿠보 타케우사를 중심으로 한 이 원정팀 소시에다드의 공격 루트가 살아나면서 레반테의 실점이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승, 다만 핸디 같은 경우는 레반테의 1프렌 승,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LADBC 네덜란드 경기네요. 헤라클레스 대 헤이렌베 경기입니다. 이 홈팀 헤라클레스는 이 변칙 압박 그리고 세컨볼 경합에서 흔들릴 때 이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전개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정팀 헤이렌베는 이 전진 압박과 세컨볼 선점이 맞물리면서 2차 공격으로 득점까지 빠르게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헤이렌베의 승, 그리고 핸디는 무 정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라치오 대 크레모네스의 경기입니다. 현재 홈팀 라치오는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운영이 가장 강한 무기로 장착된 팀입니다. 그래서 이 원정팀 크레모네세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 커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도 떨어지면서 라치오에게 승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1마인까지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중상위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토트넘 보시면은 이 사비 시몬스가 라인 사이를 점유하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박스 앞 슈팅각을 만드는 전개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원정팀 리버풀이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이 하프 스페이스가 비어버리는 약점을 토트넘이 집요하게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의 1프렌 승에 동그라미 2개 드려보면서 이 경기 언더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오사수나 대 제가 지금 딴 걸 좀 하나 보고 있는데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현재 이 경기 홈팀의 오사수나 이 루벤 가르시아의 중심의 이 템포 조절과 대각선 패스로 수비를 흔들어 놓는 그림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마르 오로즈가 안쪽 채널 파고들면서 흐름을 열어주면 이 부디미르의 박스 장악력이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오사수나의 승, 핸디는 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이 경기 홈팀 라이프치히가 측면에서 라인업을 벌리면서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컵백 찬스 쌓아가는 전개를 핵심으로 오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핸디를 가져간다 했을 때는 저는 무정도 1마인의 무정도 보고 있고 이 경기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즈블러 대 엑셀시오르 경기입니다. 원정팀 지볼레가 측면 전환을 늦게 가져가는 순간 이 공격은 예고 없이 정지될 것이고 이 수비가 안정적으로 정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올리는 이 홈팀 엑셀시오르가 반대편 1대1 구도로 승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엑셀시오르의 승 그리고 핸디는 무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이메온 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 원정팀 아약스의 공격 능력보다는 이 중앙 간격의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프의 전진 패스 한 번이 그 흐름을 바꾸면서 이 오가와의 마무리가 승부를 결정짓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기 홈팀의 네이메온의 승 그리고 아약스의 1프렌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 대 AS 로마입니다. 원정팀 AS 로마의 수비 조직은 이 90분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홈팀 유벤투스의 공격이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거기에 홈팀 유벤투스가 압박을 강하게 올리는 순간 이 뒷공간 넓어지면서 그 틈을 엘사라위의 침투 한 번으로 바로 AS 로마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방의 카운터로 승부가 갈리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AS 로마의 1프렌에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언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에버튼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이 경기 아이솔레이션을 허용하는 측면 뒷공간이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점을 원정팀 아스날이 가장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의 침투, 컵백 루트가 반복이 되면서 이 골문 앞 마무리 장면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흐름과 교체 카드까지 포함하면 원정팀 아스날이 현재 시즌 1위 달리고 있는데
승리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한 공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마인까지도 승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즈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현재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압박이 강할수록 간격 관리가 흔들리면서 실점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휴즈가 중앙을 먼저 먹고 이 마테타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순간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득점 시나리오가 가장 빠르게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 보면서 1% 승의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이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 전방 압박의 질 자체가 경기의 속도를 바꾸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정팀 세비야가 5-3-2 구조로 내려앉더라도 이 박스 앞에서의 슈팅 허용이 누적되면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안정적으로 승리 가져가고 1마인까지도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LADBC 브레다 대 테스타 경기입니다. 이 원정팀 테스타의 측면 커버 타이밍 문제가 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약점이기 때문에 이 한 번 흔들리면 연속적인 실점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팀 브레다 이 타르비티의 침투, 나스도의 드리블 전개가 맞물리면서 반호 이동까지 이어지는 마무리 루트가 선명한 상황입니다. 브레다의 승, 그리고 이 경기는 핸디는 무 정도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새벽 경기까지 이렇게 커버했고 내일 오전 경기는 또 새롭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경기를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내일 오전 경기까지 커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웰링턴 대 센트럴 코스트 호주 리그를 경기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홈팀 웰링턴 피닉스가 이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이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거기에 이제 원정팀 센트럴 코스트 수적 우위 그리고 패스 네트워크로 경기를 주도하고 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한 마무리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1프렌에 동그라미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토아카데미 김종규였습니다.